자, 미적분 28번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약간 구하려고 하는 친구가 우리한테 굉장히 좀 이상한 형태로 줬네요. 근데 조금 생각을 먼저 해보면 얘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위에 있는 형태도 0으로 가줘야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F라고 하고 G라고 하는 그 프라임들이 미분돼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결국 G 9배에 F의 더블 프라임 1에다가 빼기 4배에 G의 더블 프라임 1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저 문제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일단 y는 equal t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y는 equal t 하나 이렇게 그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죠?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하는데, 여기 x축에 평행한 직선 두 개를 이렇게 그어서 지금 여기에 만나는 이 친구를 f라고 할 거고요. 이 위쪽에서 만나는 이 친구를 이제 g라고 하는 그런 구조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t에다가 x축 하나 내리고 다시 다른 함수에 넣는다. t에다가 x축 내리고 다시 다른 함수에 넣는다. 약간 요 메커니즘의 반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냥 이 좌표들일 것 같아서 그냥 이 좌표를 나중에 혹시 안 쓸지도 모르지만 편안하게 그냥 A, B라고 표현해서 이 친구를 표현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G라고 하는 친구는 좀 편하네요. 왜냐면 B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2의 2B가 되고, 다시 이 친구를 그냥 여기다가 넣는 거니까 GT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그냥 구해줄 수 있겠다. 어떻게? B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그냥 쓸게요. 2의 2B가 지금 T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T 마이너스 T분의 1 플러스 1이 됩니다. 맞죠?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죠? 죄송해요. T의 2분의 1, T의 2분의 1 제곱분의 1 이렇게 이제 돼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GT는 사실 어려운 거 아니다. 그냥 이거 두 번 미분해가지고 그냥 1 집어넣으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F일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상황적으로 똑같아도 우리가 일단 관계식을 하나 써보면, 지금 2에다가 써볼게요. 2a에다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얘가 지금 뭐가 나오는 거니? t가 나오는 건데, 이걸 통해서 누구를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야? 2에 2a를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식 자체가, 물론 이제 의도는 그냥 그렇지만 식 자체가 우리한테 조금 불편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이 친구가 지금 FT인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까요?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계산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냐면요. 보세요. 지금 얘가 원래는 FT라고 하는 친구가 T에서 FT로 가야 되는 친구인데, 여기에 이 좌표 하나 A를 써서 여기다가 A를 표시해 준 거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관계식은 그대로 써보면 FT라고 하는 애는 2의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관계식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T라고 하는 친구가 2의 2A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F의 프라임이니까 얘를 그냥 미분해주면 되는데, 얘 미분을 하게 되면 누구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야?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얘 미분해주면 2 곱하기 2의 2a에다가 뭐를 뒤에다 붙여줘야 돼? a를 t에 관해서 한 번 더 미분했음, 이렇게 이제 뒤에 붙여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원래 f'1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친구가 누구냐면 이 친구거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해 줘야 되겠죠. 그럼 얘를 미분해 주면 어떻게 돼? t에 관해서 미분한 거니까 좌변은 1이 될 것 같고요.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2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에 2에 플러스 a에 2에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여기에 다시 dA d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1궤도 함수의 1을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다 1을 집어넣고 t가 1일 때 a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만 잘 따져서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우리는 문제는 뭐야?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이궤도 함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볼 거냐면요. 어차피 이 dA dt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다시 f't라고 하는 친구를 예쁘게 a라는 변수로 나타내 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다시 계산을 해주면 이 친구는 2의 2a분의 더하기 a의 2의 마이너스 a 제곱분의 2의 2a에다가 이게 이제 f't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쓰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a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a가 a죠. 어쩐지 계산이 좀 복잡했습니다. 이게 맞죠? 네. 하면서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더 미분해 가지고 우리 뭐 해주면 되냐면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번 더 미분하면 f의 더블 프라임 t라고 하는 친구는 다시 한번 t에 관해서 미분할 거니까 몫의 미분법 해주면 2 곱하기 2에 2a 더하기 2에 마이너스 a에다가 a의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에 4에 2에 2a에다가 여기 하나 곱해주고, 이게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2에 2a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 친구 미분해 준 거 이렇게 곱해 써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누구 해주는 거야? dA dt를 다시 한번 계산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dA dt라고 하는 친구를 어디에서 다시 구할 수 있어? 여기에서 이제 다시 구한 값이 나오거든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고 그거에 알맞는 a 값들만 잘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제 뭐냐면 t가 그러면 1로 갈 때 a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인데요. t가 1로 가면 여기죠. 그러면 a는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는 거 맞죠? 그래서 그냥 0 집어넣어 주면 생각보다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dA dt는 뭐가 되냐면 3분의 1이 될 겁니다. dA dt는 3분의 1이 되는 거 맞고요. 그쵸? dA dt 3분의 1이 되고 여기다 이제 3분의 1 집어넣어 주고 여기다가 그냥 미분한 거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값이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오고요. 이 값이 뭐가 나오냐면 3이 나와서 두 개 더해서 정답은 5가 정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해요. 이게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 마지막에 계산을 조금 생략해서 했는데요.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네들을 계산해 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잘 안 보이면 이런 변수표를 꼭 한번 잘 그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인 게 가장 특이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미 dA dt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a에 관한 함수로 바꿔서 마지막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됐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이 이계도 함수인 게 조금 특이했는데요. 우리 어쨌든 라이프니츠나 뭐 뉴턴이나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잘 활용할 수 있는 연습 잘 하셔가지고 미분법 문제도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적분 29번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급수 문항이 나왔네요. 자, 근데 우리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거 하나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제 29번이 어느샌가 이런 급수의 차지가 됐는데요. 급수의 문항을 크게 구분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 개의 급수가 나오냐, 단 하나의 급수가 나오냐, 뭐 요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의 급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급수를 잘 찾아주고, 뭐 보통은 뭐 최대값이나 최소값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항으로 결합돼서 나오는 게 이제 보통인데요.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수열이 두 개 이상, 뭐 2개 정도 나올 때,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죠. 근데 이 수열 2개짜리의 급수가 다시 2개의 유형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2가지인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보가 대칭적인 친구가 있고요. 다른 친구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친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보가 대칭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A도 적당히 뭔가 알려주고, 그러니까 AN도 적당히 뭔가 알려주고, BN도 적당히 뭔가 알려줘서 AN과 BN을 서로 관계 맺어준 어떠한 조건을 활용해서 A에서 뭔가를 알아내면 그걸 통해서 B를 구하고, 또 거기서 뭔가 알아낸 거를 다시 AN에 적용해서 뭔가를 구하고, 요거를 이제 반복하거나 뭐 일정한 관계식을 유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 원하는 형태를 구하는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에는 한쪽만 겁나 알려주는 거야. 뭐 AN에 대한 정보를 쫙 깔아주고 그 AN과 BN을 관계 맺어주면서 BN에 관한 무언가를 알게 만드는, 추론하게 만드는 그런 문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풀이의 방향이 굳이 2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이유가 얘는 어떻게 해야 돼? AN도 적당히 뭔가 이렇게 알아내면 그거 활용해서 BN도 우리가 적당히 뭔가 알아내줘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AN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뽑아내고 그거를 활용해서 BN을 그냥 표현해주는 약간 문제의 흐름이 조금 차이가 있는 유형인 것 같아서 제가 굳이 한번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번에 나온 29번 문항은 어떨까요? 29번은 여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AN과 BN이 나와 있는데 둘 다 하나는 등차 수열, 하나는 등비 수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N도 그렇고 BN도 그렇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친구이다. 게다가 여기에 진짜 중요한 조건은 어디에 있냐면 모든 항이 정수라는 조건에 있죠. 이 조건을 반드시 활용하게 될 거고 이 조건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이 문항풀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이렇게 쭉 내려와 봤는데 결국엔 뭔가 이 우리가 구한 어떠한 그 AN과 BN을 가지고 또 새로운 급수를 만들라고 한 다음에 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 예상 한번 해볼까요? 결과적으로 이 BN 곱하기 코사인 AN 파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AN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차피 정수일 거니까 저 A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냥 부호만 바꿔주는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아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확실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AN의 홀짝성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고 미리 짐작을 한번 해보면 절대값의 합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당연히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마지막에 계산해서 얘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번갈아 나올 수 있는 친구를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친구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자, 그럼 이제 가족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족권에서 초항은 똑같대. 그러면 그냥 A는 B, 그냥 저는 그냥 A는 B라고 생각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A의 4승, 죄송해요. A의 네 번째 항과 B의 두 번째 항이 똑같다예요. 문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A의 네 번째 항과 B의 두 번째 항이 똑같다라는 얘기 맞죠? 맞죠? 네, 맞네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AK랑 BK가 같다. 자, 그러니까 등차 수열과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등비 수열이 세 군데에서 적어도 세 군데에서 교점을 갖는다라는 얘기. 같은 항을 갖는다라는 얘기고요. 스타트는 당연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냐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냥 표현합시다. 자, 저 그냥 AN을 A 더하기 n-1b라고 일단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이제 걸리냐면 얘가 수렴해야 되는데 얘가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저 bn에 공비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공비 자체가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죠. 좀 더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절대값 자체가 감소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B1 다음에 바로 B2거든? 그러면
A1과 A4를 비교해 봤을 때는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하는 친구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D 자체가 음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얘를 그냥 마이너스라고 두고 D를 그냥 양수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계산에 편할 것 같다. 계산이 용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쓸 수 있는 식 뭐 있습니까? B2라고 하는 친구가 A4라고 하는 친구랑 똑같은데 얘가 A 더하기 2, A 마이너스 2D가 되더라. 3D죠. 3D가 되더라. 이런 얘기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B3라는 친구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AK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되죠? A에 K-1의 D를 곱한 것만큼 빼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B1은 여기다 쓸게요. B1이라고 하는 친구는 A1이니까 지금 요 연달아서 나오는 요 세 항, 특히 우리는 누구의 주목? B3라고 하는 친구의 주목을 해서 B3를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B3라고 하는 친구는 등비중항 이용해서 B1분의 B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A분의 위에가 제곱이니까 뭐가 됩니까? A-3D의 제곱이 돼줘야 될 것 같고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미 공비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죠. 네, 이게 표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얘 자체가 AK니까 A에다가 K-1D를 곱해서 빼준 친구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볼 수가 있겠네요. 조금 계산이 복잡해 보일 것 같긴 한데 차분히 해보면 지금 여기 A제곱에 A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차피 A제곱 나올 거니까 A제곱은 양변에 지워질 것 같고 얘가 뭐가 될 것 같냐면 마이너스 6AD 더하기 9D 제곱은 A제곱 A제곱 날라가고 이쪽에 오니까 플러스로 바꿔줄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K-1의 D에 A가 돼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D도 지워지겠네요? 그럼 D 지울게요. 네. 하나, 좀,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모든 항이 정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A, D, 적어도 정수다. 근데 좀 더 센 범위가 어디에 있냐면 K. K-1도 자연수예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냐면 K-1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6-A분의 9D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뭐예요? 자연수가 돼야 되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가 다시 뭔가 조건이 걸리게 되는데 아직까지 약간 뭔가 정리가 안 되거든. 왜 정리가 안 되냐면 얘가 음수여 버리면 뭐 얼마든지 더 될 수 있고 뭔가 범위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 A분의 9D라고 하는 친구에 뭔가 제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면 지금 A랑 D의 관계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친구가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 자, 그런데 얘 자체가 양수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A가 3D보다 커야 됩니다. 맞죠? 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9분의 AD가 A분의 9D가 뭐보다 작게 되냐면요. 3보다 작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A분의 9D가 1이거나 2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은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A분의 9D가 즉 어떻게 되는 거야? 9D가 A인 케이스와 두 번째로는 9D가 2A인 케이스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를 어디다가 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B3라고 하는 친구가 저기에 이제 A 자리에 9D가 들어가게 되면 D, 10D 마이너스 10-KD죠. 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B3라고 하는 친구가 A 자리에 2분의 9D가 들어가니까 쓸게요. 2분의 9D 빼면 2분의 9D 플러스 D 2분의 11D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K 붙으니까 2분의 11K 마이너스 D 이렇게 붙겠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져볼 게 이제 뭐냐면 얘의 홀짝성이 이제 어디서 나올 거냐에 관한 얘기예요. 애당초 우리가 발문 분석을 할 때 결과적으로는 저 최소값을 갖는 포인트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였거든. 근데 이 식을 살짝만 바꿔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어떻게? 11-2K에 2D.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오는 친구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니? 홀수가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 D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어떠한 값은 짝수로 고정되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계속 플러스를 더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소값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뭐야? bn을 실제로 식으로 써서 얘를 이제 계산하는 일만 남았는데, 자, bn을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bn을 지금 초항은 아까 a가 9d였으니까 9d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공비는 3분의 2예요. 3분의 2에 n-1이 되니까 얘는 이제 급수를 했을 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겹쳐서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d가 1일 때 당연히 최소값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풀마가 겹쳐 나오니까 1 플러스 3분의 2분의 9가 나올 거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5분의 27이 되죠. 이게 최소값일 겁니다. 그래서 10m을 계산을 해보면 정답은 54가 나옴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풀어준 다음에 찝찝하면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안 해봐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코사인에 들어갔을 때 얘가 홀짝성이 계속 바뀌지 않고 유지될 거기 때문에 코사인이 뭐 플러스가 나오면 계속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는 구조가 돼서 이 전체적인 합이 당연히 얘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4고요. 이렇게 29번 해설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미적분의 마지막 문제 30번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되게 평범한 문항처럼 보이기는 해요. 다만 이제 좀 우리가 걸리는 게 뭐냐면 이런 7분의 19 뭐 이런 숫자 때문에 뭐 계산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뭐 그냥 별다른 거 없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고 이제 얘가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쭉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문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불편한 거는 여기에 세제곱근 루트가 있어서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관한 건데요. 그것만 좀 잘 잡고 그냥 대수적으로 계산으로 밀어도 충분한 문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발문을 봤더니 결국엔 이제 F5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엔 3차함수,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를 구해야 되는 문항인데, 자,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gx를 살짝 미분해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f라고 하는 친구, 그 다음에 여기 x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서로 곱해져 있는 어떠한 형태에서 각각의 차수가 특히 여기 나와 있는 0일 때의 차수가 이미 3차를 넘어가야 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제곱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F0은 기본적으로 0이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좀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fx를 그냥 어차피 상수항 빵이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고 하는 친구를 x 곱하기 hx라고 놓게 되면
저 식을 이렇게 바꿔서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gx라고 하는 친구가 전체의 3분의 1제곱인데 얘가 제곱이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x의 세제곱에 hx라고 하는 친구의 제곱이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말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7분의 19랑 3에서 그 값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니까 미분합시다. 미분하시면요. 그냥 얘 바깥쪽, 그러니까 얘 3분의 1부터 떨궈주면 아래로 떨어지겠죠? x의 세제곱 곱하기 hx의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분의 1이 하나 붙을 거고요. 여기 이제 분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분자 부분이 어차피 0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안에 있는 친구 미분해 줄 거니까 그대로 해주면 3배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hx의 전체 제곱 걸려 있을 거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에 hx 하나 그 다음에 h 프라임 x 하나 그 다음에 2 하나 떨어져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2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계산의 포인트는 여기에서 빵이 나오는 거거든. 뭐일 때? x가 3일 때랑 x가 7분의 19일 때 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고 어차피 hx도 다항함수이니까 이 안에 있는 계산을 조금 쉽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x제곱 다 묶어서 앞으로 보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냥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색으로 지울게요. 그럼 여기 하나 남고요. 그쵸? 그 다음에 hx도요. 결국에는 지금 분모에 있는 거 보니 그리고 어차피 빵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지워서 날려줍시다. 그러면 이제 남는 식을 예쁘게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3배 hx 더하기 2배의 x에다가 h 프라임 x를 계산을 해주면 여기에다가 이제 누구를 넣었을 때 x에다가 3 넣고 x에다가 7분의 19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런 구조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다 일일이 계산하지 말고 얘 식의 형태를 한 번만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hx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예요. 그 다음에 h'x는 최고 차이 계수가 2인 1차 함수고 여기다 곱해놨으니까 2차 함수겠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친구가 이제 몇 차 함수가 되냐면 2차 함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최고 차이 계수만 잘 생각을 한번 해봐주면 여긴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2 떨어질 테니까 여기 2 곱해져서 전체 최고 차이 계수는 7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인데 2차식인데 근이 2개야. 그러면 그냥 이 친구를 그냥 바로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7이라는 어떠한 최고 차이 계수를 가지는데 하나의 근은 3이고 나머지 하나의 근은 7분의 19인 친구.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hx를 구하면 결국엔 fx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선택은 계수 비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hx를 이제서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계수를 두고 그러면 x의 h 프라임 x도 쉽게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2x 더하기 ax가 되겠죠? 맞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물론 이제 다 전개해서 그냥 계산해도 괜찮은데요. 우리는 이제 뭐 알고 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면 근의 합 얼마죠? 7분의 40이네요. 빨간색으로 쓸게요. 7분의 40 그쵸? 7분의 40이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친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죠. 그러면 3배에 여기 오면 얘가 3a 그 다음에 2배에 얘가 1창이 오면 얘가 여기죠. 그러면 2a 그러면 5a가 되고요. 아까 최고차항은 똑같이 7이고 다만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붙어야 되니까 따라서 그냥 a는 마이너스 8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곱을 생각해 볼게요. 근의 곱은 몇이죠? 7분의 3 곱하기 19 이렇게 쓸게요. 3 곱하기 19 그러면 얘 자체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상수항하고 같아야 되는데 어차피 상수항은 여기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얘 몇 배 하는 거였죠? 3배 하는 거였죠? 아 그러니까 얘 7분의 3 곱하기 b네요. 아 그러면 그냥 따라서 b 몇 나온다? 19 나온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fx 그냥 쓸 수 있겠다. fx라고 하는 친구는 x에다가 어떻게? x의 제곱 더하기
죄송해요. 마이너스 8x 더하기 19. 그렇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F5의 값 계산해 보면요. F5는 5 곱하기 25 마이너스 58은 40 더하기 19니까요. 계산을 마무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15, 4, 2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0입니다. 자, 30번이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요. 그냥 목세 미분도 아니고 그냥 합성함수 미분 정도의 느낌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그냥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냐, 뭐 그 정도의 문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도 이 문항을 봤을 때 그냥 fx를 쭉 다 개수를 세워서 그냥 집어넣어 볼까 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 안에 있는 이 친구가 좀 너무 복잡하게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첫 번째 f형이 0이 되는 지점 한번 먼저 찾아주고, 그래서 차수를 낮추겠다는 전략을 한 거죠. 그래서 차수를 낮춰주면 어차피 근이 두 개니까 여기까지도 잘 왔는데, 여기까지 온 다음에도 사실은 여기서 또 전개를 해도 되죠. 하지만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이용해서 A와 B 값을 조금 더 현명하게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다. 이 정도의 문항일 것 같습니다. 30번 치고 뭐 그냥 굉장히 무난한 문항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잘 푸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미적분 그리고 선택 과목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6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결과적으로는 수능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했던 실수들, 이번에 했던 아쉬운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복기하시고 보완하셔서 9월 그리고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해설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까지 안녕.